안녕하세요. 푸들리 입세입니다.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가방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가방맨이 피해자 부친과 만난 사실이 거의 기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 원앤 스튜디오를 방문했었고 그 댓글을 관심 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된 댓글이 피해자 측의 입장을 피력하는 댓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저희 측에서 가방맨과 피해자 부친이 만났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분들은 단순히 영상에 우연히 겹쳐지는 장면이 있었을 뿐 만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측 가방맨과 피해자 부친과의 만남에 대한 피해자 측의 대응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방맨과 피해자 부친이 5시 14분경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만났으며 이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12분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3단 펜스를 넘을 때의 장면을 살펴보시면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자 부친이 입고 있는 윗옷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는 이가 피해자이며 뒤따라 나오는 이가 피해자 부친입니다. 첫째, 피해자 부친의 윗옷이 어디엔가 조금 얇은 듯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피해자 부친의 윗옷이 보다 옅은 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윗옷은 보다 짙은 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부친은 손을 윗옷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은 5시 12분 20초경 펜스를 뛰어넘기 위하여 차문을 열 때 가방맨 역시 5시 12분 20초경 토끼꿀을 빠져나옵니다. 참 시간을 야릇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은 펜스를 넘자마자 곧바로 중앙테크 쪽으로 향하여 걸어오고 가방맨 역시 토끼꿀을 통과하자마자 중앙테크 쪽을 향하여 곧장 걸어갑니다. 왼손에는 누군가에게 입힐 코트를 한 벌 들었고 오른쪽 어깨에는 가방을 메었습니다. 가방을 메었다 하여 가방맨이라 불리웁니다. 가방맨이 토끼꿀을 나올 때쯤 모 대학교 과잠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확실히 학생들의 회식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있은 듯 합니다. 중앙테크 가까이 갔을 쯤 서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점에서 가방맨은 방향을 틀어 오른쪽에 있는 원형 놀이터 쪽으로 갑니다. 중앙테크까지 온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은 가방맨이 원형 놀이터 방향으로 가자 피해자는 부친에게 손을 들어 가방맨 쪽을 향하고 아빠 가방맨이 와서 라고 말하는 듯 보이며 피해자 부친은 그 얘기를 듣고 오른쪽 원형 놀이터 방향으로 뒤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왼쪽으로 빠지고 피해자 부친은 오른쪽 원형 놀이터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기다리며 서있는 가방맨을 5시 14분 17초에 만납니다. 가방맨의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 부친이 다가오자 가방맨 역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부친을 맞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맨이 왼손에 들고 왔던 코트를 피해자 부친에게 입혀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5시 14분 33초 피해자 부친은 다시 중앙테크 쪽을 향해 걸어가고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반면 가방맨은 오른쪽 원형 놀이터 뒤쪽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형 놀이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앙테크 오른쪽 나무숲 근처에 있는 길을 따라 감각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장면은 더 클로즈업하여 보겠습니다. 다시 13분 49초 가방맨이 오른쪽 원형 놀이터 근처에 가자 피해자가 손을 들어 가방맨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손을 들었다 내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잡힙니다. 아빠, 가방맨이 와서 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러자 피해자 부친은 바로 가방맨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5시 14분 17초 전후의 영상입니다. 가방맨이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부친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피해자 부친이 다가오자 가방맨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며 피해자 부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며 코트를 입혀주는 듯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후 피해자 부친은 짙고 어두운 색깔의 코트를 입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전후로 하여 세 가지 점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전후로 몸의 두께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방맨을 만나기 전의 몸은 약간 얇았으나 가방맨을 만나고 난 뒤의 몸은 보다 두터워졌습니다. 이러한 몸의 두께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부친은 가방맨을 만나기 전에는 몸의 두께가 얇았으나 가방맨을 만나고 난 후 몸의 두께가 갑자기 두꺼워졌습니다. 이는 가방맨이 왼손에 들고 간 코트를 피해자 부친이 받아 입었었기 때문에 그 곁에 입은 코트의 두께로 인하여 갑자기 피해자 부친의 몸의 두께가 두터워졌다 봅니다. 그리고 이 점과 더불어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후 가방맨으로부터 코트를 받아 입었다라는 두 번째 증거로는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입니다. 처음 5시 12분경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펜스를 넘는 순간의 전후를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옷의 색깔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때는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이 피해자의 윗옷의 색깔보다 오히려 열섭니다. 피해자의 윗옷의 색깔이 부친의 윗옷의 색깔보다 더 진하고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이후에 해당하는 5시 50분경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을 보면 이와는 반대입니다.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이 피해자의 윗옷의 색깔보다 보다 짙고 어둡게 보입니다. 가방맨이 5시 12분 토끼꿀을 나올 때 왼손에 들고 있던 코트의 색깔을 볼 때도 짙고 어두운 색 코트입니다. 이로 볼 때 피해자 부친은 5시 14분 가방맨을 만나기 전에는 좀 더 옅은 색의 윗옷을 입고 있었으나 가방맨을 만나고 가방맨이 들고 있던 짙은 어두운 색 코트를 받아 입었으므로 가방맨을 만난 이후의 시간의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은 짙은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이후 위에 짙은 어두운 색 코트를 덧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로는 5시 12분경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펜스를 넘을 때만 하더라도 피해자 부친은 양손을 윗옷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양손이 모두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맨을 만난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피해자 부친의 모습이 양손 또는 한쪽 손을 윗옷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는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나기 전에는 위에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아 손을 집어넣을 호주머니가 윗옷에 없었던 것이고 가방맨을 만난 후에는 가방맨이 전달해준 코트를 덧입게 되므로 그 코트에 손을 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있어서 이후 피해자 부친은 날씨가 추우므로 자주 코트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난 전후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인 피해자 부친의 몸의 두께,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윗옷의 색깔의 차이, 피해자 부친의 손을 윗옷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의 여부, 이 세 가지 점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는 곧 5시 14분 가방맨이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가방맨이 가지고 있던 코트를 피해자 부친에게 전달했고, 피해자 부친은 이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코트를 줄곧 입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자 부친의 위도서의 변화는 그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3시 37분 피해자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통화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민이 부친께서 피해자 모친에게 3시 37분 전화통화를 물었을 때 피해자 모친이 주저앉을 정도로 당황함을 보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3시 37분 이후 줄곧 깨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의견에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피해자 측은 4시 15분 소방관이 집집마다 방문하였고 그때 잠에서 깨었다 주장하나 이미 그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귀가 시 택시에서 하차하는 시간이 4시 50분,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4시 51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2, 3분 지체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 집에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시간이 5시 2분이었다고 하면, 사실 피해자가 집에 머문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가방맨에게 전화를 하고 가방맨이 코트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가방맨이 피해자 가족들과 거의 동시에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합니다. 이는 이미 3시 37분 전화통화 이후 줄곧 깨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모정의 연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3시 37분 전화통화가 단순히 정민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단순한 대화만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시 37분 정민이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3시 37분의 전화통화로 말미암아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깨어났고 이를 계기로 총동원되었다 보여지며, 증거인멸과 관련된 준비를 3시 37분 이후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가방맨이 피해자 부친과 만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방맨과 피해자 부친이 5시 14분 17초에 원형 놀이터 근처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며,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가방맨이 왼손에 들고 갔었던 코트를 피해자 부친이 가방맨을 만나서 그것을 받아 줄곧 그것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방맨을 만나기 전에는 피해자 부친은 코트를 입고 있지 않고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한 것이고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5시 12분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3단 펜스를 넘는 영상과 5시 50분 피해자 가족들의 철수하는 모습의 영상과, 그리고 가방맨이 토끼굴을 지나 중앙테크 쪽으로 가다 이후 피해자 부친을 만나는 영상을 최소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맨과 피해자 부친과의 만남 영상은 버전을 2가지로 만들었으며, 하나는 화각을 조금 넓게 잡았고 또 하나는 좀 더 영상을 확대하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